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8년 대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 다들 합격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실기만 남았는데요. 실기는 이제 작업형의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 오피스의 버전을 선택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요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쉽게 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기 접수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원서 접수가 왜 중요한지 설명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 버전이 보통 2007과 2010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제 과목의 소개, 그리고 기출 분석한 그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절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 계획과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접수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8년 시험 일정을 이렇게 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표로 만들었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은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날짜에 응시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실기는요. 실기 시험 기간이 있고요. 자,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 날짜 선택을 해서 오전 오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회차라면은 4월 14일 오전, 뭐 4월 27일 오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날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첫 번째 날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10일 동안 시험을 진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시험을 진행을 해요. 그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되는 유형은 총 20가지 유형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20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매회 다른 유형이 출제가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한 5가지 정도 유형을 가지고 조금씩 수정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출제가 되었던 유형들 있죠. 그 유형들은요. 뒤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뒤에 응시를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출제한 유형을 한번 보고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답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보고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 포스트에서는 앞에서 출제한 유형의 문제들을 입수를 할 수 있다라면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를 하신 분들의 어떤 시험 후기를 접수를 해서 확인을 해서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지, 강의 중에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제 유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시험장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이제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 학습을 좀 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뒤에 응시를 하신다라면은 그때 학습을 하실 때는 지금 출제되고 있는 유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서 접수를 하는 이 요령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을 하면요. 바로 마지막 날짜를 다들 선택을 하세요. 선착순으로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늦게 하게 되면은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실 때는 이제 접수하는 첫 번째 날짜에 빠른 시간 내에 원서 접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원하는 날짜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합격 비법이 되는 거예요. 원서 접수만 잘 하셔도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피스 버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장마다 오피스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2007 혹은 2010으로 보통 설치가 되어 있고 2007과 2010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2007로 준비를 하시든 2010으로 준비를 하시든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2007이면 2007, 2010이면 2010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로 강의를 듣다가 2010 버전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은 조금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로 준비를 했을 때는 2007 시험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2007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007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2010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이런 시험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해당 응시 그 장소에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은 대부분은요 201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2007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꼭 여기서 응시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시험장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가 2007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07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시험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언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할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이후부터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선택을 하고 2007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일 원서 접수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버전을 미리 알 수가 없는데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전 회차의 시험장 버전은 미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전을 보시면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 시험장 버전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2007을 선택을 하십시오. 과목 소개 및 기출 분석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그 중에서 이제 엑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무용으로 엑셀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엑셀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실기시험에서 표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위쪽 부분이 표가 되겠습니다. 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아래쪽은요,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두 개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한 장으로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표를 계산을 할 때,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죠. 합계. 가정용. 자, 가정용의 데이터 중에서 국내 통화량의 합계. 자, 기본 요금의 합계, 통화 요금의 합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엑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할 때 함수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을 구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제 함수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sum이라든지 if라든지 average 함수라든지, 자, 이건 평균 구하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find 함수, isNumber, sumProduct, 자, 이와 같은 함수들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들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와 같은 함수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은 엑셀은 누구나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액세스 말씀을 드릴게요. 액세스는 사무용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액세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은 업무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그 프로그래머가 아니면은 뭐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잘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데스크탑 PC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PC를 이용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뭐 구축을 하고 뭐 그렇게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한테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출제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정보를 출력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위쪽에 표 비슷한 게 나오죠. 자, 이거 목록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록 상자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직급이 대리 또는 사원이면서 부서명이 관리부인 사원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는 주어지고요. 그 기본 데이터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표, 목록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목록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SQL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SQL 이제 명령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만들어진 것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그런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는 이제 두 장을 출력을 해야 돼요. 두 장을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폼.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자, 폼을 출력하는 작업 한 장 하고요. 자, 그다음 보고서를 출력을 해야 돼요. 보고서. 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보고서 많이 제출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관리부에 사원, 뭐 대리, 과장, 부장이 누가 있고, 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세금 해서 뭐 관리부에 총 수령액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보고서 형태로 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 데이터는 주어지고요. 기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보고서 양식에 맞도록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는 두 장을 출력을 해야 되고요. 자, 보고서 액세스에서도 함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이제 썸이라든지, 자, IIF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인데 액세스에서는 IIF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이와 같은 도형들을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과목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는 거구나,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시험 절차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 2시간이 되고요. 엑셀 한 장을 출력을 해야 되고요. 액세스는 두 장을 출력을 해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한 장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점, 35점, 30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만점, 액세스 만점, 파워포인트 0점이에요. 자, 그러면 70점이잖아요. 그죠? 70점이면은 합격 점수가 맞지만은 이건 실격 처리가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0점이면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과락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최대한 작업을 해서 일단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점은 받지 않도록 실격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자세한 이제 시험장 유의사항은 특강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하고요. 학습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을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요.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해서 강의에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좀 쉽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습을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보자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전공자 위주가 아니고요. 초보자가 처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혹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클 거예요. 필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응시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4개 보기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실기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는 뭐 한 번씩 그래도 사용을 해보셨겠지만은 액세스라든지 좀 생소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공식 틀에 맞춰서 문제를 넣으면은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계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겁니다. 그 단계대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지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지를 보면은 좀 이제 긴장하게 되면은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다 기억이 또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무엇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기능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기능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설명을 드려서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유의사항은 마지막 강의 특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강의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파일 형태로 이제 제출도 하지만은 출력한 것을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채점은 출력물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출력하는 연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출력 한번 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2007 버전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는 2007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는요. 작업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어 하실 수는 있는데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따라만 오시면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제 불필요한 고민들은 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이제 엑셀부터 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